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교시만 한 것 같은데 3교시째네. 그렇죠? 오늘 조금 일찍 끝낼까요?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이 내가 힘들어서 죄송해요. 좀 티났어요? 네. 너무 티났다. 힘들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그죠? 농담이에요. 자, 4회 볼게요. 4회. 강의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거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저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 다 투자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야. 주식보다 뭐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투자니까. 대신 all or nothing이야. 중간 없어. 갑시다. 4회 보겠습니다. 34조 1항 1호 감옥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후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일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34조 1항 1호 가목부터 가나 다라 마까지 있는데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한 거 다목, 라목 이 조문에 있고 심사 기준에서 가목, 마목, 증명표장 예외 두고 있죠. 증명표장으로 출원해야지 일반 상표 말고. 틀렸죠? 2번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증명표장 등록 이건 맞는 거지. 1번과 비교해 보시라는 취지고요. 3번 34조 1항 1호 감옥은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오로지 마목, 나머지 다 제한 없죠. 특히 감옥과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목 봅니다. 남목 1번 파리협약동맹국,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 체약국, 이하 동맹국 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어렵죠? 세계무역기구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아니라 어려워. WTO랑 와이프 구별해 주시고요. 다목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 사표 등록받을 수 없다. 국제기관 앞에 뭐 들어가야 돼? 저명한. 2번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다목 단서 가능하죠. 라목 단서도 가능하죠. 하나 더 3호 단서도 되죠. 다목 단서, 라목 단서, 3호 단서 일단 익숙해져. 뭔지 기억 안 나도. 걔네들이 같이 좀 움직이거든. 그리고 라목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기, 훈포기나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방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기, 훈포기와 동일유사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 틀렸죠? WTO가 아니라 와이프, 세계지식재산기구. 2번 34조 1항 1호 라목 단서에 따르면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 약칭, 문기, 훈포기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표장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34조 1항 1호 라목 단서는 반만 되는 거죠. 라목 본문에 뭐 있어? 동맹국 등이 있고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구 있는데 후자만 예외 두고 있다. 요거까지 체크하시고 마목 봅니다. 마목 1번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 인정기호와 동일유사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마목은 유일하게 상품 제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상품이 동일유사해야 되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쪽지 시험이 더 어려워요. 데일리 테스트보다. 데일리 테스트는 본질적인 거,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보는 거고 쪽지 시험은 1차 시험에 오로지 이렇게 겨냥을 해놓은 거야. 데일리 테스트는 이렇게 넘어가는 2차로 수월하게 넘어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결국은 데일리 테스트도 잘해야 되거든. 근데 1차 시험 일단 쪽지 시험을 좀 잘해야 돼. 쪽지 시험. 어려워요.
그리고 2번 세계 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 상표로서 그 인장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라도 그 동맹국 등은 등록받을 수 있다. 마목은 예외 없죠? 등록 안 돼. 그렇죠? 아니, 물론 증명표장은 되지. 증명표장도 아니잖아 지금. 3번 세계 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 인장기호와 동일유 상표로서 인장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 상품이라도 증명표장은 가능하다는 거. 예외 두고 있죠? 심사기준에서. 34조 1항 2호 보겠습니다. 1번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나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고인? 아이 고인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보호해줘. 저명해야지. 저명한 고인. 자 2번 너무 쉽다. 아이 고인은 돌아가셨어야 되죠. 비교할 거 뭐예요? 34조 1항 6구 소정의 타인 현존해야 되죠. 그거 구별해 주시고 3번 3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인이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 나쁜 의도를 말해. 이런 주관적 요소로 고려해서 판단합니까? 아니죠. 출원인이 내심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표장 상품 봐서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지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출원인 내심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기출질문 볼게요. 첫 번째 거. 출원 상표 제임스 딘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을 지나지 아니하고 고인에 대한 관련성 아무런 표시가 없죠. 거짓 표시 아니지. 따라서 2호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모차르트 봤었죠.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2호 아니다. 허준 본가는 2호다. 이런 거 했었죠. 두 번째 거 모차르트네. 2호 아니죠. 넘어가고요. 3호 국가 1번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등록 못 받는 거죠. 중요한 게 비영리 공익사업 이것과 저명성 이거 두 개 중요하다 그랬고 또 34조 1항 1호 다목단서 라목단서와 함께 사모단서도 자기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케이스죠. 따라서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사모 상품 제한 없죠. 상품 제한 없음이 조문에 명백함에도 판례까지 있죠. 다시 한번 상품 제한 없다라고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유사해도 자기는 등록 가능하죠. 다목단서. 3번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 유사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비영리 말고 또 강조드린 게 뭐야? 저명해야 돼. 저명성 빠졌죠? 저명성 빠져? 틀렸어요. 33조랑 34조는 그냥 달달달 외워줘야 돼. 그 쪽지 시험 보면서 외우세요. 어디 조심해야 되는지 눈에 보여야 되거든. 쪽지 시험 왜 풀어? 이거 한 3-4번 풀어보세요. 기본서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여. 그게 다 객관식 푸는 미리 연습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다음 달 이때 핵심 중급하고 그때까지 계속 데일리 테스트 하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 풀어봐. 그래도 그래서 수월할 거예요. 상표는 수월할 거야. 상표는 특허도 상당히 수월할 거고 객관식은 디자인이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디자인은 내용은 되게 쉬워. 근데 기출을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한 번만 풀면 앞쪽만 어려워. 앞쪽만 그것도. 뒤에 그거 너무 쉬워져. 디자인 아직 우리 안 했지? 디자인 우리 딱 두 번 만났었어요. 2번. 1회도 2회도까지는 했어. 디자인은. 그리고 34조 1항 4호 상표의 구성 중 상표 그 자체로서 공소장석에 반하는 부분이 부기적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는 4호 해당하지 않는다. 4호가 욕설 굉장히 음란한 부분, 욕설이 있는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 있어.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2번 타인의 저명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한 경우에는 4호 해당하지 않죠. 모방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도록 확실하게 했습니다. 개정 입법했죠. 2007년에서. 3번 상표를 등록하여서 사용하는 에게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4호 아니죠. 4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로 출원함으로써 오타가 있네. 출원함으로써
경우에도 빼고요. 소유자의 구매력을 불공정하게 흡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거 뭐야? 소유자 구매력 불공정 흡인, 타인의 명예훼손, 허존본가 이런 거죠. 백남준 미술관 이런 거. 그래서 4호에 해당한다. 맞고. 5번 4호는 보충적 규정? 에이 아니지. 보충적 규정 아니죠. 보충적 규정 우리 뭐만 있어? 딱 하나 있어. 33조 1항 7호만 있어요. 그리고 6번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의사도 없다면 이는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맞아. 그렇다 해서 4호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3조로 적용해. 3조 1항 본문 사용의사. 7번 저명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4호 아니라고. 저작권 침해라도 4호 아니고 저작권 침해 아니어도 4호 아니고. 8번에 있네. 저명한 영화의 제명 저작권 없어요. 캐릭터 명칭 저작권 없어요. 이거 모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서 4호 아니다. 저작권 침해라도 4호 아니다가 7호 7번. 그렇죠? 기초지문. 본호에서 4호에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소유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맞죠? 4호 맞고. 두 번째, 주류적 판례에 의하면 창작성 있는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면 이를 모방하면 4호 위반이다? 아니죠. 모방상표라고 해도 4호는 아니다라는 거. 세 번째, 출원상표가 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덕관념이잖아. 그렇죠? 쭉 읽어보시다가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지. 네 번째,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법인 명칭과 달라서 우리 기억나요? 더 있어 보이는 거. 개인이 법인, 법인 특수법인. 어제 그거 했죠? 더 읽어볼게요. 출원상표가 출원인인 법인의 명칭과 달라. 출원인이 법인이네? 명칭과 달라서 그 출원인이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용에서 반한다? 아니지. 출원인이 개인이야? 개인이 법인, 법인이 특수법인, 법인이 타법인. 어느 경우나 4호는 다 아니야. 12호는 이제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12호는. 다섯 번째,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9호, 11호와 함께 이제 9호 뭔지 알지? 저명, 11호, 9호 주지, 11호 저명 이거였어요. 함께 4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 틀렸죠? 4호 적용 안 하죠. 모방상표라는 사정만으로 공사용서에 반한다 보진 않습니다. 마지막 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앙을 막는다는 부적을 표시하며 분명한 상표를 아동복, 속내의 등을 상품으로 추출하면 4호 반하죠. 상표 그 자체가 공사용서에 반하진 않지만 상품과 관계에서 비과학적 착오를 장려할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5호 보겠습니다. 5호. 1번 34조 1항 5호는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유산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 동그라미에 썼어? 동일유산 표장이 있는 상표. 있는 상표. 됐죠? 틀렸지? 동일유산 표장이 있는 상표. 이렇게 돼야 돼. 되셨나요? 있는 동그라미 했잖아. 2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일부로서. 일부로서. 또 수상한 그 일부로서 맞죠? 일부로서. 일부로서가 빠져서 틀렸죠? 3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에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경우라도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의 상표의 일부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일부는 맞죠? 근데 동일유사 틀렸지? 동일이어야 돼. 수상한 상품에 한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복습하고 종 외우실 때 여기 조심해서 외워야 돼. 이게 그냥 외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조심해서 외워줘야 돼, 거기를. 그러니까 쪽지 시험 한 3번, 4번 풀면 보일 거예요. 종 볼 때. 그리고 6호 1번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초상, 서명, 인장,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포함 맞죠? 3, 4조 1항 6호에 따라 등록 못 받는다. 저명한 들어가야 되지. 저명한 타인 이렇게 가야 되죠. 저명한. 2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초상, 서명, 인장,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동일 유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포함으로 규정하고 포함. 기출문제기도 해요. 자, 3번. 3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승낙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죠. 사익이라 그래서 사익. 그래서 인격권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었죠. 4번. 자기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에는 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6호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동명이인이어도 타인인 거야. 타인. 그래서 승낙 없으면 등록 못 받습니다. 5번. 자신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우리가 느낌으로 봐야 돼. 아직은 90조를 안 봤어. 우리가 대신 수업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90조 1항 1호 적어달라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유사용은 돼. 예외는 있어. 예외는 나중에 봅시다. 나쁜 놈이면 못 써. 이게 예외야. 나쁜 놈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유재석으로. 그걸 쓰겠다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나쁜 놈이잖아. 뒤에서 볼 거고요. 90조에서. 이어서 6번. 출원상표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 부기적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6호 적용될 수 있겠죠. 왜? 조문에 포함이라고 돼 있죠. 포함. 7번. 등록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과 비유사한 경우 6호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비유사에도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 포함. 기출지문 첫 번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 불문하고 적용한다. 맞죠? 조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초상, 서명, 인장, 아우,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 안 된다라고 할 뿐 무슨 불쾌감 이런 걸 요건으로 하진 않죠. 두 번째,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 소유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 명칭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서 저명한이 수식하는 게 타인이 아니고 성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세 번째, 타인이라 하면 현존해야 돼. 현존하는 국내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 국내 일반 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자연인,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 외국도 포함한다 그랬죠. 외국도. 현존해야 돼. 네 번째,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한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되죠. 즉, 6호에서 말하는 명칭에 아이돌 그룹 명칭 이런 거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상표의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부기적 부분이어도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7호 보겠습니다. 7호. 선출원주의죠. 1번.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 이게 뭐죠? 유사 상표 공존제도 맞죠? 선등록 관리자가 동의해주면 되지? 근데 동일 상표, 동일 상품은 안 되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제가 이거 계속 기출에 이 쪽지 시험에 냈는데 이렇게 기출이 나왔어 올해. 이게 유사상표 공존제도 들어오고 나서 올해 처음 시험 본 거거든요. 변리사 1차 시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나만 믿으면 돼. 저만 믿으면 돼요. 올해 디자인이랑 상표는 개정된 게 많이 없는데 특허는 좀 많이 개정됐거든. 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2번. 당해 출원 상표와 후 출원된 상표라도 당해 출원보다 먼저 등록된 거 한마디로 줄일게요. 후 출원된 선등록 상표지. 이거 적용 안 되죠? 인용 상표 아니지. 왜? 선출원 아니니까.
당해 출원 상표에 대해서 치로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선출원돼야 돼. 선출원. 3번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공유다. 그럼 전원이 동일하지 않으면 타인이죠? 읽어보시고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기출지문. 첫 번째, 후출원 상표의 출원 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선등록 인용상표가 후출원 상표의 출원일 전부터 계속해서 3년간 불사용되었다면 후출원 상표 본을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선등록 상표가 아무리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권리거든? 후출원 배제할 수 있어요. 등록 배제할 수 있어. 맞죠?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에 어떤 하자가 있든 상관없이 유효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상표 동일 유사, and 상품 동일 유사예요. 세 번째,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출원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출원은 번호가 적용된다. 틀렸죠? 동의해주면 후출원 등록받을 수 있는 거지. 유사 범위에서. 유사상표 공존제도. 네 번째, 후출원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라도 선등록 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하면 적용된다. 맞죠? 후출원 상표가 아무리 유사한 상표라도 먼저 출원돼서 등록된 상표랑 동일 유사하면 거절되는 거예요. 후출원이 유명하다는 사정으로 거절 안 시키잖아? 그럼 대기업은 맨날 이겨요. 맨날 이기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등록주의라는 게 내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먼저 출원해서 선점했으면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대기업에서 나중에 출원해놓고 광고 왕창 하는 거야. 왕창 해갖고 유명해졌어. 이거 등록 거절 못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돼. 등록주의 하에서. 다섯 번째, 7호의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의 권리자로부터 선등록 상표를 양수받은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견서 제출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결정시 기준 동일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동일인. 극복되겠죠? 그 다음 거 7호의 거절 이유는 출원 상표가 등록된 것을 허락한다는 승낙서를 선등록 권리자에게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의견서 제출하는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유사상표 공존제도. 이 지문들이 유사상표 공존제도가 들어오기 전 지문이에요. 이땐 다 틀린 지문이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런 지문이 계속 나왔던 거야. 왜 이런 지문이 나왔냐면 협의하고서 주고받고 해갖고 등록을 해주니까 협의만으로 된다. 이런 지문이 나왔던 거야. 아, 이거 너무 성가시니까 그냥 바꿔보자.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게 다 틀린 지문이었는데 옳은 지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 있나? 그 다음 거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거죠, 우리 지금. 3, 4조랑 7호의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119조랑 3호에 기한 치유 심판을 청구한 후 의견서의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맞죠? 선등록 상표가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등록 상표 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죠. 선등록 상표에 취소 심판 청구하고 내가 출원한 상표의 심사관에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선등록 권리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 이게 공부잖아. 공부할 때 이게 선등록이 있어요. 출원 있고 등록 받았어. 갑이 A를 출원해서 A를 좀 필기 안 하고 하려 했는데 설명드릴 게 있네. A를 등록 받았어. 갑이 우리 여기서 출원한 거 언제 기준? 다 결정시라 그랬죠. 결정시 기준 판단하는 거야. 따라서 출원 시에 얘가 등록상표 있어도 결정시 소멸하면 되거든. 소멸.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취소심판 여기다가 취소심판 청구하고 이게 게임이 언제 끝날 줄 알아? 그렇죠? 게임 끝나기 전에 결정하면 얘는 거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 그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거야. 여기 심판 청구했으니까 기다려줘 이렇게. 저 이렇게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제 수습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불사행 심판 청구하고 심사관한테 보류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근데 실무적으로 심사 보류 요청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잖아. 그래서 심사관한테 전화했어. 전화에 그 적혀 있거든. 제가 이렇게 불사행 심판 청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거절된다라고 해서 거통이 나온 거예요. 여기 심사관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와. 와, 이렇게 해야겠다. 난 공부했으니까. 난 상표법 강사니까. 그래서 불사행 심판 청구하고서 좀 기다려줄래요? 이거 거절 결정하면 안 돼요. 전화 받더니 알아서 기다려줘요. 자기들 시스템에 다 보인대.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 불안하니까 거절 결정 나올까봐. 기다려준다고요? 심사보류 요청. 기다려줘요. 기다린다는 듯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무랑 좀 괴리감이 있었어 그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야. 2차 시험에도 이거 해야 돼요. 써야 돼 답안지에. 알아서 다 시스템이 된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안 보일까. 불사행 그 특허 취소 심판도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특허청 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줬는데 괜히.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으로 전화하긴 했어요. 어딨나? 됐죠? 이런 얘기고요. 밑에 두 번째 거. 인용 표장의 권리자가 갑이고 갑이 느리고 출원 상표 권리자는 갑이다. 타인 맞죠? 공유면 전원이 동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탕일입니다. 마지막 상품 서비스 간에도 적용될 수 있죠? 동종 유사성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4회 여기까지 보고